이곳에까지 와서 시간을 낭비할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동네 주민들에게도 좀 불편을 끼쳐드릴 정도로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가? 왔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정당, 거기에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김승태.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역사적인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념적 가치, 이 자유의 이념을 본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 가치 혼란에 빠져 있고 이념이, 자유의 이념이 붕괴된 이유는 바로 출발이 김성태 잡으러 4.3 문제, 건국하기 전에는 4.3 반란 폭동사건이 있던 그것도 큰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현대사에서 제일 큰 문제는 5.18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사태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980년 5월에는 폭동으로서 진행이 되어 있다가 한 10년이 지나니까 정치 역사를 만들어서 민주화 행정으로 분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30년이 넘어서 가고 있지만 광주의 사건은 밝혀야 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미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미완의 역사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전임 국방부 장관을 도전을 갈아치우는 데까지 앞에 한 사람은 헬기를 우리 군이 월파 지나가면서 난사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먼저 사과를 또 하고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국방부 장관을 또 한 사람 역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제가 살아봤던 대한민국 국군이 방송에서 여성들을 검토했다. 이거 월말 국방부에 있던 월말 국상위원회에서 국상위원회를 다시 진상을 규명해서 제대로 역사를 써야 된다고. 한 분은 이 진상 규명에 본인의 척추를 바치고 본인의 인생을 다 바치고 거기에 후방편을 잡고 했던데, 우리가 이게 우리 5.18 우리가 말하는 5.18 진상의 역사이고, 그 부분에 바로 김하는 박사 감독이 그 역사의 십자가를 어깨에 걸어내고 지금까지 이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만은 이분은 5.18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옷을 받아서 이쪽으로서 햇빛도 무서워하는 김성태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진짜 개념식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김성태 원내대표 앞에 와서 이런 듯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했다면 바로 그들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뒤 자주자주 만나서 소통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여당 제1야당의 몫으로 그 위원들을 속히 모시고 난 뒤에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여당이라든가 5.18 각종 단체 그 다음에 좌파 단체들은 이미 할건 다 했습니다. 솥단지 밥을 퍼고 누룽지를 끓고 솥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딸딸 끓어도 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90년 초에 어느 잡지사에 제가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이건 한강역 위원장이 망명 오기 전 일입니다. 그때 간첩이 5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10년 전 강주에서 그때는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었습니까? 1990년 초에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 명이 있었으면은 1980년 적어도 강주에서 그런 민중이 봉기가 일어나고 각 집 파출소 습기과장에서 무기고가 탈취되고 할 그 순간에 강주에 전남에 간첩들이 총집결해서 바로 그런 일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첩들도 바로 특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이고 그때 김일성의 그 원장 꿈은 강주에서 북쪽으로 대전까지만 올라오면은 제2의 민족해방전쟁을 하겠다고 그때 이미 북한은 전시준비 태세를 동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게 10일 만에 기적같이 진압이 되면서 강주에서 꿈꿨던 김일성의 꿈과 간첩들의 꿈과 북한에서 내려왔던 특수군대의 모든 꿈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강주 5.18 진상특별법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은 1980년 5월 그때 강주 그곳에서는 반드시 북한 특수부대가 작전을 펼치고 우리 국민들을 각종 유언계를 유포하면서 국민들을 이간시켰고 사회를 전쟁으로 몰아갔던 그때 1980년 그 상황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5.18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위원회가 들어가서 바로 그런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그곳에 우리는 모든 애국진영의 힘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112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역사의식이 있고 정치의식이 있다면 이 5.18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하루속히 제의할 것을 저는 촉구드립니다. 그 길만에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도권 정당과 시민사회가 한몸이 되어서 뭉칠 때 바로 김정은, 문재인, 임종석 이들이 이끌고 있는 붉은 세력들과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맞짱을 떠서 싸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단 한 사람이라도 앞장서서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떻게 되든 간에 모든 인간이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만원 박사님도 긴 시간 동안에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싸우더라고 결점도 있고 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그분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이번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이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저는
지만원 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지만원 박사님에게 더 많은 건강을 허락하시고 좀 더 총명하고 지혜로움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5.18의 모든 짐이 지만원 박사님의 어깨 속에서 하나둘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째 지금 김성태 집 앞에서 저희가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연대 이범 대표님을 빗대로 해서 김상진 사무총장까지 저희가 체계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민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에다가 집회 신고 연장을 하고 지금 부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저희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우리 자유연대의 김상진 사무총장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입니다. 5.18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은 선배님께서 말씀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가 저번에 김성태 의원실 앞에서 했더니 자기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맞벌 집회를 했었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지지자라고 보이는 자들은 거의 돈을 받고 동원된 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네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사자 집 앞에 잘 찾아가는 거 아시죠? 예전에 그 우리은행 집도 찾아갔더니 뒷담 넘어서 도망가 버리고 그랬었는데, 역시 정치적 공인이나 사회적 공인은 집 앞에서 집회 신고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압박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기 자리를 잡았고요. 잘했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그분 땅에다 놓으시면 가져갑니다. 나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정치인들이나 김성태 주변 참모들 그 라인들을 통해서 계속 모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지 3일 됐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차례 집회, 여기서 텐트 치고 자면서 그 압박을 계속 올릴 것이고, 수능 때문에 저희들이 볼륨 조절을 떼가면서 가능하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 끝나고부터는 이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들이 날 것이고, 저희들이 위력 시위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지만원 박사님을 5.18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정하지 않는다면은 이제부터는 낙선운동과 비슷한 저희들 확성기가 달린 차량들을 강서을 지역에 모두 돌려가면서 김성태를 비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정치 인생을 종말시켜버릴 정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성태 의원은 하루빨리 불필요한 아집을 꺾고 5.18 진상조사위원회 지만원 박사님을 상임위원으로 올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저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광주 집회를 3번 다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지난번에는 광주시청 앞에서 하다가 이제 금남로 전일빌딩 그 앞에서 집회를 했더니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가두행진을 했더니 광주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가짜 유공자를 sak출해내서 정치꾼들 중에 가짜 유공자가 된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고 그들을 인민재판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모든 혜택들에 대한 보상권을 청구해서 환수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텐데, 이 김성태란 인간이 그런 정치적 해안도 없이 좌파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국골통, 지만원 박사님을 수국골통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 국회의원
안타깝습니다. 김성태가 첫 출신이 민주당이었죠. 그 민주당 출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야합을 했는지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김성태는 자신의 불필요한 아집을 끊고 지만원 박사님을 상임위원으로 올려야 될 것입니다. 자, 김성태는 각성하라! 김성태는 각성하라! 김성태는 각성하라! 박수하라! 저희가 여기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방하세요. 김성태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비판을 할 뿐입니다. 지만원 박사님을 배제해서 김성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김성태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왜 그 스스로가 차려고 합니까? 설마 그도 방주 한 번 안 갔는데 5.18 유공자가 일까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지만원 박사님을 배제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환 대표님,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제가 저번에 광주 와서 불안불안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전일 빌딩 금남로에서 김대중 욕을 너무나 속 시원하게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어떡하지 수위 넘으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우리 안정권 대표의 혈기 넘치는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내일이 수능입니다. 수능이어서 이제 학부형들이 좀 소음 문제로 아침부터 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자중을 해서 연설을 할 텐데 수능도 좋고 다 좋은데 나라 없어지면서 뭐 서울대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저저번 주에 김성태 사무실 앞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다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현재 김성태 집 앞에 텐트를 쳐놓고 노숙 집회를 하는데 이거 거두절미하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죠. 5.18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5.18과 관련한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 몇 명 몇 명씩 밝혀야 돼요. 어느 한쪽 진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을 통해서 그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차례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정치권이 외면하고 광주 새끼들이 외면하는 게 바로 북한군 침투설입니다.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문제는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누구냐는 거죠. 5.18과 관련된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지만원 박사님 빼고 없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광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지금 김성태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 광주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그 광주 시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니까 제가 말을 그냥 낮추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에서도 지만원만 빼면 뭐 다 이긴다 이거예요. 지만원을 무조건 빼야 한다. 5.18과 관련된 거는 지만원을 무조건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광주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광주에 5.18과 관련한 가짜 유공자로 꿀빠는 새끼들이 절반 이상인데 5.18 유공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 보훈처장이 광주시장이 몇 놈 짜고 치면은 5.18 유공자 다 돼버려요. 전과자도 5.18 유공자 되고 일원뱅이도 5.18 유공자 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야. 문제는 그거예요. 그 자식 새끼 3명이 공무원 시험이고 취업이고 10% 가산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군대 가산점 1.2점 가지고 대한민국 지랄 발장나는 나라입니다. 100점에 10%면 10점을 보너스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자식들이 공무원 시험 100점을 맞아도 101점짜리한테 진다, 91점짜리한테 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거꾸로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짓거리인데, 이거 막자고 이분들이 지금 나와 있으면 아파트 안에서 있는 당신들이 나와서 같이 규탄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이치에 딱 들어맞는 것이지. 시끄럽다고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같이 지금 대한민국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성태라는 작자가 이래요.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박사 개인 당이라는 착각을 버려라. 좋아요. 그거 아니라고 쳐. 그럼 짓거요? 짓겁니까? 아닙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지금 100% 지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는 뭔 자격으로 우리를 극우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야당, 소위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의 당대표 대행이란 인간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나온 여러분들한테 극우랍니다. 극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극우라는 거는 맛을 안 봐가지고 이 새끼들이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극우는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고 인명살상을 동반해야 극우가 완성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만원 박사님이 극우가 있었다면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하고 임정석은 진작 대가리 깨져 뒤졌어야 됩니다. 문재인이 살아있는 이상 대한민국 땅에 극우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천하의 개새끼보다 대한민국이 극우라는 욕인데 대한민국 극우 없어요. 극좌 빨갱이 새끼들은 있어. 어디냐? 민주노총 새끼들입니다. 민주노총 새끼들. 해구한 날 죽창 들고 경찰 눈알 찌르고 차 불지르고 그게 그거예요. 김성태란 인간이 노조 출신입니다. 지가 극우 짓거리를 하는 인간이 누구한테 누구라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 눈가리에는 똥만 보인다고 개 짓거리라고 노조 짓거리 하는 인간이 어디다 대고 질서 지켜가며 합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그것도 국민들한테 그거니 많이 지랄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나라가 개파가 오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배지 113개를 다 줘봐. 지만원 박사 한 명하고 못 바꿔요. 누가 5.18 이 폭동을 이렇게까지 끄집고 왔냐? 경찰들 똑바로 들으라 이거요. 당신들 110점 맞아가지고 경찰 된 거요. 5.18 유공자 자식들은 91점 맞아도 당신들보다 합격을 딱딱 해가지고 당신들 상사가 돼 있어. 이게 나라가 개판 아닙니까, 여러분? 천불 남아요, 진짜 올라오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죠. 북한군이 왔건 소말리아군이 왔건 뭔가 불순한 새끼들이 와서 선동질환을 했는데 그게 누군지 우리가 알자 이거지? 그 알자는 것이 무슨 죄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추천하는 인간들 100% 받아들이고 빨갱이 새끼들이 주장하는 그 새끼들도 후원 투수들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맞짱 뜨자 이거예요. 논리로다가 우리가 무슨 뭐 주먹질을 하자 그럽니까? 화염병으로 불을 지르기를 합니까? 말 그대로 증거로서 다퉈보자 이건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아예 끼지도 못하게 합니까? 이것 자체를 김성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 주민 여러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겁나 자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수능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한 10배로 쌍용을 짓거려버리고 싶은데 얘들 장래 생각해서 우리가 빨갱이랑 틀려요. 우리는 매너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자, 강서 주민 여러분, 자이 요거 평당 한 3천만 원 한다면서요. 김성태는 56평짜리 산다면서 대충 갯도로 때려도 16억 정도 해요. 국회의원이 참 좋은 일인갑서. 이제 국회의원 10년 차니까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56평짜리 자이 아파트 사는지 나는 알 길이 없는데, 자 내일 수능 지나죠. 여기다 노숙 텐트 쳐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기 싫으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지 말고 김성태 집에 쫓아가십시오. 가서 야 뻘짓거리 하지 말고 민주당 문재인 편 들라면 민주당으로 가든가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딴지 걸지 말고 지만원 박사님을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라. 그렇게 하면 우리 깔끔하게 물러난다 이거지. 그걸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미래에 길떠주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김성태가 빠지고 항복하면 1분도 안 망설이고 우리 철수합니다. 그죠? 우리한테 따지지 말아요. 어르신들 맞춰내요. 틀린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겁니까? 그거는 민주노총 개새끼들입니다 여러분. 자 김성태 씨 말이죠. 적어도 이웃 주민들한테는 표를 받고 국회의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국민 유권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회의원 새끼들이 왕짓거리를 해요. 왕짓거리를. 가짜시럽게 그지가 없어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은 직급이었다고 대단들 하셔. 여러분들이 이웃 주민이라고 뽑아준 김성태가 문재인이 북한에다 귤 200톤을 보내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이설주가 임신을 내버렸는 값은 신것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은 한 돌박스 보내도 욕들을 파는 200톤이 뭐예요? 200톤이 홈플러스 가봐요. 이 새끼들이 귤을 200톤 보내가지고 귤값이 금값이에요. 대한민국 빨갱이는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 열받잖아요. 내 자식들은 취업도 안 돼. 공급도 안 올라. 물가는 미친듯이 뛰어. 하나 되는 일이 없어. 자고 일어나면 북한, 자고 일어나면 쌀줘, 자고 일어나면 귤 줘, 돈 줘. 그 지랄병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천불 나죠. 자, 그러니까 빨갱이는 없애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받는 거는 이런 개짓거리하는 빨갱이 새끼들을 누가 변호하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 사촌 김성태가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불난다 이 말입니다. 나가 민주당이면 욕도 안 해요. 그런 새끼들이니까. 아니 반 문재인을 지지하고 지향해야 될 보수당 머리통이라는 새끼가 문재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물음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라, 끼지 마라, 명예훼손이니 모욕이니 허위사실이니 국민한테 재갈 물리고 깜빵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새끼가 이거 국회의원입니까? 무한당 깡패 호로새끼지?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요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알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했어요. 물배들 다들 한번 체험보셨잖아요. 지금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난을 알아요? 배고픔을 알아? 다 이 양반들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나라가 이 나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돈 달라고 깡패짓거리 하던 새끼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버렸습니다. 그런 새끼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본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연설하고 있는 이 새끼는 무슨 자격이 있냐. 나 배 탔어요. 배 타서 5대양 축제도 돌면서 달러 벌어가지고 무기 선양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자격 충분해보여요. 가난도 해봤고 고생도 해봤어요. 나는 내가 고생을 해보고 가난해봤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나라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내 고향이 전남 보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더 열받아. 왜? 나는 5.18 유공자 아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양아치 새끼들이 5.18 유공자니 자녀니 지랄하고 앉아서 코 푸는 것이 이 나라 땅 지금 상식이 돼버렸는데 내가 더 열받는 게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산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별로 열심히 살지도 않은 새끼들이 유공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꿀을 빠는 세상. 이게 빨갱이 세상이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받는 거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는 새끼들을 색출해내서 바로 잡자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우리들한테 그거니 뭐 어쩌니 이런 소리 씨부리는 정치인 새끼들 주댕이를 천장까지 찢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따 대고 그따구 소리를 해. 말이 안 되버려요. 자, 내일 수능 보는 수험생 여러분 잘 들어봐.
공부도 좋고 학원도 좋고 다 좋아. 나라 없어지면 니들 노력 아무 소용없어. 서울대도 없어지고 서울 인민대학교가 돼볼 거예요. 예? 예? 전라 무슨 수도대학교가 돼볼 겁니다. 빨갱이 하는 짓거리는 뻔해. 나라가 있어야 공부도 해도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문재인은 세상 천지 아직도 웃겨요. 귤이 200톤이 뭡니까? 200톤이. 문재인 대통령 되고 귤 하나라도 받아보신 분? 없습니다. 집에 문재인이 귤 한 박스라도 보내준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어. 이 개새끼가 사람 새끼입니까? 예? 표는 여러분들이 줬는데 귤은 왜 북한 빨갱이 새끼들이 처먹냐 이 말이에요. 저도 인간인데 그리고 싣고 간 것도 군용 수송기를 갖다가 고무도 당당하게 평양 땅에다가 실어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값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못 빠지게 귤농사를 지으면 뭐돼? 빨갱이 새끼들 아가리에다 쑤셔 놓으시면 돼.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새끼는 꼬라지입니다. 근데 뭐 평화? 통일? 전라도 인간들도 전라도 남북도 합쳐서 420만 명이에요. 여기에서 홍어 새끼 소리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전라도 인간들도 컨트롤 똑바로 못하는 주제들이 북한 빨갱이 2,700만 명을 상대하겠다고 소갈딱지 좋은 소리들 하고 자빠졌어요. 자빠져 있기를. 안 돼! 통일! 평화통일 안 돼요! 맞짱 까가지고 굴복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북진 통일만이 답입니다. 맞아요. 우리한테 대표가 없어, 종이 없어, 깡이 없어. 이 대도하는 새끼들한테 굴복하고 대가리 숙이고 귤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쌀 갖다 바치고 기름 갖다 바치고 대한민국 5,200만 명 국민 자존심을 씹창내고 있는 문재인, 이거 진짜 이거 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때리는 새끼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열받는다고. 맞아요. 이런 새끼가 뻔히 개짓거리 하고 있는데 야당 당선하는 새끼가 변호를 해. 더 나빠. 맞아요. 김성태 씨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당신이 씹으렸던 극우라는 사람들한테 저는 약속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만들어줄 능력은 없는데 국회의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내가 강서 구민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데 김성태 이 인간 다음에 배지 절대 못 따라.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낙선운동해요. 이런 인간이 배지를 달아? 안 되지. 안 돼. 장담하는데 그나마라도 김성태 씨가 그래도 사람 대접 받으려 그러면 그만 창문에 담요를 가리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나와서 아무 짓거리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안 해. 방해만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진짜 세상 사진 하나 찍어. 나하고 사진 한 장 찍어. 나하고 한다는 소리 내가 듣고 있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죄다 빨갱이는 아닙니다. 공무원 대가리가 빨갱이 짓을 하니까 까라면 까야 되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불쌍해버려요. 이 인간들도 걱정하지 말아요. 12월달 지나전에요 대한민국 경제가 개작살나. 요 아파트 주민들 절반은 집 팔아야 돼. 그때 가서 미국 탓이니 뭐 누구 탓이니 전 정권 탓이니 그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 때문. 뻔뻔 시럽기가 그리웠어요. 자,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잊지 마는데 김성태 지만원 박사님을 위원회도 아니야. 위원장에 포함시켜야지. 5.18을 제일 잘 아는데 우리는 공격을 해야 돼요. 나머지 막든가 뭐 수비를 하든가 하는 거는 강주권들하고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문제를 왜 우리가 신경 씁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은 다 입이 없냐 이 말이에요. 김성태를 왕따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김성태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문 거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구호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음색이 잘못됐어요. 자전거 도로가 막혀있으면 옆으로 가시면 되죠, 어르신. 다른 것이 없어요. 자꾸 이것들이 빨갱이가 인기가 있어 보이니까 표에 미쳐가지고 빨갱이 쪽으로 자양자를 하면 자유한국당 니들이 배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 맞습니다. 빨갱이들은 진짜 빨갱이한테만 표 주지 빨갱이 흉내내는 새끼한테 표를 왜 주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라가 위기일수록 우양우를 선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패션 애국자니 패션 이념이니 이따오 것들 안 통해.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누구 국회의원직에 연명하려고 그러면 딴 거 없어. 아스팔트로 내려와서 대가리를 받고 위를 흘리고 빨갱이들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30년이 넘는 거짓말 쇼를 풀어제끼는 유일한 열쇠는 다른 거 없어요. 5.18이 정확히 밝혀지냐 안 밝혀지냐 이거 대한민국 큰 현대사가 새로 펴지냐 안 쓰지냐 지난번 사진이 이거예요. 같이 찍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대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 상관도 없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 규명을 하냐? 내일 수능치는 누구들을 위해서야 이 새끼들아. 이 진실을 여는 열쇠는 다름 아니라 이 사건을 가장 오랫동안 추적하고 가장 많이 아는 지만원 박사님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이 차이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몸으로 정신으로 지만원 박사님을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강서 주민 여러분 이거 다 김성태가 잘못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한테 따지지 말고 김성태한테 따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깔끔하게 물러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자, 지금 온갖 테러와 협박에도 꿋꿋하게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밝히려고 하시는 우리 지만원 박사님의 내가 한 가지 의견을 깊은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18 자, 여러분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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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희들이 지만원 박사를 배제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아이고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뒤에 찍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볼 때는 한 2,000여 명 모시지 않았는가 했는데 경찰 추산이 5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앉아주시면.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경찰 추산이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조금만 앉아달라고. 여러분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빨갱이 총대를 맨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빨갱이의 앞잡이를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가 엄청 둔해. 나 머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둔한 사람 처음 봤어. 예. 역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민중을 지배한다. 맞죠? 네. 근데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지배한 사람은 빨갱이들이야.
빨갱이들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먼저 지배를 했느냐? 소련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끝없는 대남 공작의 역사다고 해요. 근데 모든 대남 공작은 북동은 소요는 전부 간첩들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지휘를 했다 이거예요. 5.18 폭동만은 북한에서 직접 게릴라 부대를 보내가지고 게릴라 부대가 앞장서서 폭동을 일으킨 거다고 해요. 그러면은 5.18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5.18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군의 게릴라전이야. 여기 제가 이 책을 18년 동안 연구한 책을 요 조그만 소책자에다 담았는데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담았어요. 요 조그만 책만 읽으면은 5.18에 대해서 북한군이 하지 않았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서부터 이런 거를 무한정으로 드릴 테니까 여기 강서구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제주 4.3 사건은 한라산에서 준동하는 350명의 게릴라들이 했다고 해요. 350명. 350명이 한라산에서 준동하면서 10년 동안을 이끌어온 것이 제주 4.3 게릴라 사건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350명 중에는 사령관이 있어. 아주 유명한 사령관들이 있어. 초대 사령관이 김달삼이고 제2대 사령관이 이덕구다 외교. 이덕구. 그러면은 이런 350명 유족대에도 어마어마한 빛나는 사령관들이 대대로 있었는데 5.18에는 지도자가 없어, 지휘자가 없어. 바람이 와서 오고 바람처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남기고 갔느냐? 감쪽같이 왔다가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사진들을 많이 남겼다 이거. 사진들을, 현장 사진들을. 현장 사진들을 보니까는 이거는 말이에요, 장갑차를 운전하고 장갑차 막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총을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무전기를 끌고 막 지휘를 하는 게 그가 양아치들이 한 게 아니야. 양아치 자세가 아니야. 또 24단 주의보 차량이 5월 21일 날 08시에 정확히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다고 하는 정보는 극비 중에 극비 정보인데 그거를 광주에 온 600명의 펄펄 날아다니는 도깨비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매복해 있다가 사단장용 지프차도 뺐고 또 다른 연구대의 지프차를 뺏어서 그걸 타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갔다 이거요. 그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는 그 상황일체 다 있는 거요. 아시아 자동차에는 600명이 09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있는 군납업체인데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 아주 새거 반바에 앞에 반바에 번호도 없는 거 이거를 374대를 빼앗아 가지고 여의 땅에서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었다고 하는 것이 상황일지에 있다요. 상황일지에. 저 상황일지 옛날에 한 사람들은 많은 정보원들이 있는데 정보기관에 많은 분석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발톱 맨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볶음 맨지고 이렇게 전부 했으니까 전체를 못 봐.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저는 18년 동안은 혼자 봤어요. 코끼리를 다 본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5.18이라고 하는 공기리를 전체적으로 본 사람은 2만 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까막년들이 옛날에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거를 상황일지를 지금 내가 상황일지를 보니까 나는 월남에서 게릴라들하고 44개월 동안 싸웠으니까 딱 보니까 상황일지를 보니까 야 이거는 북한 게릴라야. 이건 북한 게릴라야. 이런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범인을 잡는 형사가 있어. 범인을 잘 잡는 형사가 민완 형사예요. 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가 저놈이 범인일 거다 하고 찍어야 그놈을 중심으로 해서 그놈한테 초점을 둬가지고 모든 수사를 진행하면은 1년하고 2년 하다 보면은 그놈이 범인으로 밝혀진다 그거요. 마찬가지요. 이 대한민국에서 5.18을 북한 게릴라가 와서 저지른 폭동이라고 상상한 사람이 오로지 집안원 한 사람뿐이다. 지금은 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냐 하면은 저 사람 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소리 하니? 그러니까 옛날에 갈릴레오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은 서기 1600년에 걸쳐 있던 사람이야. 1600년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는 언제냐? BC 600년에 그때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1600 플러스 600년 이렇게 하면은 2200년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학이 싹 편지 2200년 동안 모든 세계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천동설을.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얘기를 했어. 그 갈릴레오를 못 매달은 거야. 너 왜 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지만원을 이게 갈릴레오로 갖다가 교수목에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교수목. 교수목 아세요? 나무. 교수용 하는 나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왜 지만원이는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은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갈릴레오가 탄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에는 갈릴레오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 1700년에 누가 있었느냐? 뉴턴이 있었어. 그럼 뉴턴은 소위 피타고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리스에서 과학이 출발한 지 2300년 되는 해에 그때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과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겠느냐? 수억만 명이 관찰을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뉴턴 혼자만 그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냈느냐 이거요. 그건 뉴턴도 저 사람 아무도 하지 않는 소리를 해.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는 뉴턴이 생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이 지만원이는 서기 2000년에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2000년에. 그러면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수학 공식, 이 세상에 없는 수학 공식 2개를 창조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세계 그 유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지만원이가 제2 세상에 없는 수학 공식 2개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없는 수학 정리 6개를 만들어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지만원 왜 수학 공식 만들고 수학 정리 만들고 이거 지만원 저 형편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박수 칩시다. 박수를 칩니다. 이 대한민국은 말이야 이게 원시족들만 살아서 그런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은 박수를 칠지 모르고 갔다가 나무에 매달아. 이게 원시사회지 문명사회입니까? 이 김성태라는 인간이 바로 그런데 나를 갖다가 목매다는데 앞장선 사람이야. 이게 빨갱이 대변자야.
빨갱이를 위해서 지가 총대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공격해야 될 사람들은 광주 빨갱이들이다 그래요. 전라도 빨갱이들이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야 될 텐데 김성태가 앞장서서 우익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한판을 쏘고 나를 공격했다 이거. 그러니까 또 빨갱이 앞잡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빨갱이 앞잡이라고 그랬다고 고소를 하는데 저게. 네? 그러면 막을 걸 막아야지.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북한의 침략 전쟁이다. 이런 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왜 북한의 범죄 행위를 가로 막아주느냐 이거요. 왜 저거 빨갱이 아니냐고. 가로 막을 걸 가로 막아야지. 어떻게 북한의 침략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느냐 이거요. 저거 북한 놈 아니에요? 북한 놈? 자, 이 친구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 이거예요. 광주 사람들이 그 여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시켜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이라고 한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항목 중에 이번에는 이제까지 1988년부터 계속해서 집어넣은 것이 뭘 규명하라고 했느냐. 전두환이가 사격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규명하자. 또 헬리콥터로 대량 학살을 저질렀는지 규명하자. 그 다음에는 대량 살상됐으니까 그것을 대량 안매장했는지 여부를 규명을 하자. 이것을 1988년부터 주고장창 해오던 얘기야. 이번에도 그걸 또 집어넣은 거야. 규명 항목으로. 규명 항목 1, 2, 3. 근데 이번에 새로 또 집어넣은 게 뭐냐 하면은 지만원이가 자꾸만 5.18을 북한이 일으켰다고, 북한군이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전국적으로 자꾸 확산되어 나가서 이거 괴로워 죽겠으니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통해서 지만원이의 주장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자 이거요.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저놈들이 그렇게 집어넣는데 저하고 우리 동지들이 같이 한국당 국방평가위원회에 가서 그러면은 그것만 조사할 것이 조작이라고만 하지 말고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 그것도 여기다가 넣어달라 해석을 놓은 거예요. 개념이다. 10년도 2월 6일 날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 회의록이 준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시켜가지고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규명하라 하는 명령을 이번 특별법 제3조 6항에 명문화했다 이거예요. 명문화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월 6일날 공청회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반대를 못했어. 명분에 밀리니까. 그럼 뭐 합시다. 근데 저들도 다 동의를 해놓은 거야. 근데 막상 내가 한국당 그 추천된 바로 이제까지 8개월 동안 들어가 있었다 이거예요. 또 저 말고 또 다른 두 사람이 또 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었다 이거예요. 한 세 사람이 한국당 직원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당의 추천위원이 7명이다. 국회의원 7명이 추천위원이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만원이가 추천돼 있었는데 이 인간이 성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7사람 추천위원 정도 다 무시하고 지 혼자 지만원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이번 진상규명법 제3조 6항에 집어넣은 사람도 지만원이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은 지만원은 뭘 연구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연구하고 또 무슨 뭐 집단 안매장이 있었느냐 하고 발포 명령이 있으면 그거를 1과 2과 3과 4과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제3과는 뭐냐 하면은 북한군이 왔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다 이거예요.
거기에 지만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다고요. 들어가야죠. 근데 저 사람 이 김성태 혼자서 저 민주주의도 몰라. 지 혼자 독불장관으로 람보처럼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은 이 사람 바보가 아니냐 이거예요. 빨갱이야, 빨갱이. 아니 이 사람이 왜 지만원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가 5.18 유공자 버럭 낙하봐 그래요. 지만원이는 5.18을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알맹이야, 아니 알맹이. 이게 머리가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전문가야, 전문가 빼먹은 껍데기다. 아니 북한군이 왔는지 여부를 규명하라 하고선 특별법에 집어넣는데 김성태는 그 특별법 제3조 6항이 있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라. 어? 그러면 그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를 규명할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인데 지만원이가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말이냐고. 그 빨갱이. 지가 버럭 낙하봐 박는 거. 말이 안 된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게 초등학교라도 다니는 인간이야? 집어넣은 박사 집어넣어. 밝히기 싫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는요 뭐 거기 그 김성태가 또 공고를 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공고를 한데 그 북한 특수본이 왔는지 여부를 조사할 사람을 공모하는 게 아니라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아닌지 그거 밝힐 사람 공모를 한 거예요. 그거 들어가지. 그럼 지만원이는 지 생각에는 이제 지만원이가 밀려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지만원이가 빠진 그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침을 뱉어.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거 전라도 것들만 가지고 저거 했네. 아니 이제까지 10% 가산점에 말이지 일시금 말이야 수십억씩 받고 한 달에 700만원 800만원씩 연금을 받는 저 인간들이 그것도 부족해서 뭐 정부 예산 수백억을 갖다가 또 돈잔치 하려고 하느냐. 모든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지. 어디 전라도끼리 전라도 놈들끼리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진상규명위원회 전라도 놈들끼리 한번 꾸며보라고 그러지. 국민들이 침을 뱉는가 안 뱉는가. 두 번째, 제가 이제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는데 소송하면 김성태는 법원에서 똥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 제목이 말이야. 내가 이제 소송을 할 제목이 정확히 지만원 배제한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정지 청구의 소, 또 출범 정지 가처분의 소, 이거를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만 한 건당 5천만 원 소송 가액이 5천만 원이야 이런 거. 그러면은 한 30만 원씩 이제 두 번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가 대상이냐? 이는 김성태가 대상이다 이거예요. 또 국가가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만원 없이는 아니 지만원 때문에 거기 한 가지 이제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까지 5.18이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400페이지짜리 책 9권을 조수를 했다고요. 9권을. 그렇습니다. 조수를 했는데 업적입니다, 업적. 그 안종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종철. 전라도 사람, 광주 사람.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여기 진상규명위원회에 벌써 위원장으로 선발이 돼 있어. 그 사람은 안종철은 책 한 권을 써서 지만 5.18에 북한군 절대 안 왔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북한군이 확실히 왔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둘이 다 같이 한 장소에 와서 결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 인간은 뭐냐 하면은 결투장을 마련을 해주면서
했으면서도 한쪽은 권총을 차라고 그러고 지만원 쪽은 권총을 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요? 지만원이가 죽지. 그럼 내가 이거를 가만히 당하고 있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 이게 권위 침해로.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북한군이 왔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하는 3조 6제 3조 6항에 있는데 지만호는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아니 빨갱이들은 지금 지만호를 공격하다가 김성태가 나서서 대신해주니까 김성태가 고마운 거야. 이게 빨갱이 대장을 하고 싶은 모양이야 이게. 네? 그래 오늘 여기 한 것도 김성태 이거 또 고소를 또 해보지. 예, 고소를 할 거를 해야지. 이런 병신 짓을 해놓고 무슨 고소원을 하느냐. 예? 그 다음에 김성태가 이렇게 하니까 11월 8일 날 며칠 전이야. YTN에서 방송 YTN에서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은 문화일보의 이현종이라고, 문화일보 뭐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그 이현종이라고 아세요? 이현종. 모릅니다 그런 사람. 네. 그 다음에 성공회대의 최진봉이라고 하는 교수 아세요? 모릅니다. 요 두 사람 공이 1966년생이야. 1966년.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나와가지고 27분 동안 이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만원은 아주 개고기로 만든 거예요. 뭐냐? 지만원이가 주장하는 거 광수라고 하는 거, 그거는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가 뭐 엄청 들어봤대. 엄청 들어봤는데, 논리대가 하나도 없고 근거가 하나도 없대. 그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지가 생각하는 것을 소신으로 믿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공상허언증 환자 아세요? 정신병이야. 자기가 공상한 것을 사실로 믿고 자꾸 허언을 한다 이게 거짓말을 한다. 그 지만원이 공상허언증 환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가 추측한 것을 전부 사실로 믿고 자꾸 얘기를 해서 재판부에서 판사들이 자꾸 그렇지 않다고 주의를 주고 판결문을 통해서 이걸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시정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떠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인간들이. 그래서 한 인간당 1억씩 지금 소송장을 썼는데 소송장이 73페이지요. 소장이 73페이지라고. 그 다음에 그 소송만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도 해요. 그래서 그 73페이지를 쓰는데 형사소송도 그만큼 분량이 되고 민사소송도 소장이 그만큼 분량이 돼요. 그러니까 만날 이런 놈들하고 이런 자꾸 거머리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재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인간들이 또 달려드니까 이런 인간들도 소송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릴 게 있는데, 귤이 갔잖아요. 귤이 북한으로. 귤이 갔는데 그것을 군용 수송기는 작전할 때만 쓴 거예요. 작전할 때만 쓰는 군용 수송기를 그거를 북한에 귤 갖다 주기 위해서 이틀 동안 4번씩 왕복을 한 거예요. 이틀 동안 4번씩 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간들이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에요. 이게 빨갱이들이지 저게 주사파들이지 어떻게 저게 대한민국 사람이냐고요. 아니 작전용 수송기는 군 작전용 수송기는 그거는 신성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우 감귤이나 실어다주는 그런 데 이용을 하느냐고. 이거 자존심, 국가 자존심이 통째로 이게 두겨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손창재 교수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예! 오늘은 시원일이 뭐니 해서 제가 지금 감기 몸살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안 질러도 동네가 시끄러울 텐데 오늘 한번 질러줄까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왜 5.18 문제를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4.3 폭동이나 뭐다 심지어 동강농민까지 끄집어내서 역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서 단 하나 5.18 이 사건만은 절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5.18의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지금 정권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 그리고 야당 그리고 강조의 엉터리 유공자 고조리 서청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열겠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자, 지금 강서 국민들 나가야 됩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김성태는 전혀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당에서 5.18 문제를 갖고 나오면 그래 붙어보자. 우리에게도 지만한 박사 같은 여기에 전문가가 있다. 그래서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 아주 5.18 유공자 가짜까지 모조리 밝혀내서 이제 5.18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내가 시간이 급해서 배치를 못 따라갔지. 내가 강서구에서 배치 달았으면 지금 이리 왔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당장 그냥 오늘 그래 5.18 밝히자. 이리 와 앉아. 30분만 설명을 하면 지금 집권 여당은 저한테 손을 듭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십몇 년 동안 지방선 밑에서 같이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나도 박사가 됐어요. 맞아요, 맞아. 지만은 박사님 안 모시면 나라도 좀 하든지 이것들이 건의나 이렇게 못하는 거야. 자, 과연 그러면 5.18 강주 사태에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유튜브에 강주 5.18이라고 쳐보십시오. 수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직접 거기에 침투했노라. 내가 장본인노라. 소대병력을 끌고 어디로 갔다.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저런 박사님과 저를 법정에 세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 북한에 5.18 추모 가요가 있고 또 2017년 국정교과서 북한의 학생들의 국정교과서에 5.18은 김일성의 교시가 양비신하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찾아가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가보면 5.18 청년호, 5.18 공장, 5.18 영화연구소, 5.18 추모비, 5.18 부직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그렇게 자주 갔으면 이거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본에 대고는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내 말 한마디도 못하나 이겁니다. 빨갱이요, 빨갱이. 북한이 저 스스로가 김일성에 있는 교시다. 우리가 넘어간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북한을 내놓고 너가 진짜 넘어가냐 이 말 한마디 못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5.18 특별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난 대한민국 최초로 일사부지리를 망가뜨린 그 원흉들이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자신들의 비자감을 감추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결국 오늘날 이번 이 고라니가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그만큼 5.18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지만은 박사님과 제가 대법원으로 지만은 박사님이 또 국정원으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애원을 했건만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그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대를 했습니다. 홀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양승태는 좌파들에 의해서
사법농단의 주역이 됐고 이병헌은 특활비로 인해서 재판장에 서서 조만간 서침대로 가지 않느냐 지금 이런 꼴이 됐어요. 저승자에게 싸다 아마 너라고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혀서 엉터리 좌파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려고 갖다 준 밥상도 거둬차고는 이제 와서는 저희들 스스로가 적폐 원흉이 돼서 조만간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꼴이요. 이런 꼴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우파를 대변하는 이런 당에 강서구가 그렇게 자랑하는 김성태라는 이자가 결국은 노조위원장의 그 색깔을 못 버리고 지금 특별위원회 지바른 박사님의 이름을 걷어낸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자 집권 여당에 그래 5.18 유공자 공적 조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는 그 수많은 정문전을 불러서 5.18 특별법이 아니라 청문회를 하자고 했어야 돼. 청문회를 오늘 밝혀질 거 아닙니까? 가기가 돼도 말이 잘 나오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박사님하고 제가 그 5.18 관련돼서 몇 년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재판을 받으러 오는 고소를 한 사람이 내가 왜 고소를 했는지 뭐 때문에 고소를 했는지 내가 그때 강주에 언제 갔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심정입니다 이게. 맞아. 나라가 아무리 망가지고 나라가 아무리 엉터리더라도 나라가 온통 좌파 세상이 됐더라도 우파의 목소리는 진실이라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도 안정의만큼은 욕을 하지만 오늘 참습니다. 욕을 자주 하다 보니까 욕을 배우는 사람이 생겨서 천만다행입니다. 자 이제 이 정권 하에서는 거의 5.18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5.18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것은 세상이 끝나는 거라 생각해서 절대 안 밝혀줍니다. 오로지 여기 계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5.18의 진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우파 동지들께서 이제 지만원 박사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우리만이라도 5.18 특별법 5.18 진실을 밝히는 국민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밝힙시다. 강서 구민들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잘못 찍어서 그 국회의원이 나오면 나라가 망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300명이 모이면 세계가 망하고 너 많이 망했나? 하여간 망해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국회의원 선거에 노조위원장 출신 그리고 한때 민주당 출신 그리고 저 YS 정권 때 가짜 보수를 등에 메고 얼굴에는 책방 깔고 온 이런 인간들은 절대 찍어서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이 점은 딱 한 가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파인지 좌파인지 주사파인지 똥파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섞여서 죽인지 밥인지 똥인지 된지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벌써 이제 대한민국의 강주 5.18의 그 유공자 병단이 밝혀지는 그 순간 전라도 사람들은 땅을 치고 한탄할 겁니다. 맞아. 전라도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들이 5.18을 갖고 장난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강주, 전라도 이런 사람들이 모조리 피해자가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엉터리 유공자들을 밝혀내서 그 국민 세금의 일부를 오히려 더 받는 게 낫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숨기고 가는 게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수천 년이 가더라도 지만원 박사님이 살아계시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천년까지 살아지려면 오래 사셔야 돼요. 정답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제 여기만 아니고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서 탄핵 세력에 앞장섰던 탄핵의 주범 민주노총이 촛불을 들었던 그 세력들이 이제 서울 시내 중앙으로 나와서 문재인 정권을 적폐 세력으로 만들고 문재인 퇴진 앞장서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이런 꼴이. 젊은 청년들이야 정신이 없어서 젊은 청년들이야 그걸 몰라서 그냥 촛불이 좋아서 촛불을 들었겠지만 이제 촛불이 반대로 자기가 찍어진 정권을 향해서 그 촛불을 들고 휘둘리는 이런 나라에 미개한 국민으로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정신 차려야 당신분들 됩니다. 박수 쳐보세요. 나도 몇 년 전에 여 강서구에 살았어요. 그래도 강서구는 좌파가 없어서 천만당이라고 성북구로 이사 갔더니 거기는 좌파가 바글바글해. 그랬더니 여기 김성태 하나 놔두고 가서 오늘 이 꼴이 됐어요. 그때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 지바른 박사님 진실을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시라고 여러분의 박수를 보내드리시고 저희들이 재판이 된 일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가짜 5.18 유공자가 돼서 돌아다니는 이런 인간들을 모조리 색출해 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시원한 연설을 해주신 송상대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러면 다음은 이상진 박사님의 짧은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상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애국자이십니다. 오늘은 수험생을 생각해서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존경하는 강서구 국민들을 대표하는 김성태 의원님, 그러면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훌륭하신 분, 그리고 또 그 종북 자익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에게 이성의 저는 고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집회를 하게 된 원인이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김대중과 그 일당이 저지른 폭동이었다. 그렇습니다. 1980년, 81년 재판에서 나온 결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르는 내란이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광주 민주화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그 뒤에 지바른 박사께서 올해의 동안의 연구를 해보니까 광주는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5.18 사태는 북한 특수군이 개입된 폭동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갈등에 의해서 이 나라는 상당히 국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러면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이번에 5.18 진상규명법입니다. 그러면은 그 세 주장을 대표하는 척이 있겠죠. 그런데 맨 첫 번째 김대중 일당이 저지른 폭동이었다 하는 주장은 지금은 별로 활동을 안 합니다. 지금
운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광주 유공자단체 무슨 단체 해서 이제 주장하는 쪽이 하나 있고 그 말은 광주 쪽 이제 주장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그렇게 복잡한 거 없습니다. 뭐 공모한다, 무슨 뭐 교수 출신을 판검사 출신을 공모한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냥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는 측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내세우고, 그다음 북한 특수군이 개입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제일 잘 아는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내세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걸 가지고 무슨 말이야 뭐 새로 공모를 한다, 판검사 출신을 공부한다, 뭐 교수 출신을 공부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태 의원이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수없는 압력을 받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영국 자유세력이라는 게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해서 감옥에 갖다 넣는 엄청난 막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 올바르게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활동하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상당한 압력을 받아서 아마 오늘날 같은 그런 짓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좀 국가를 생각해서 양심을 살려서 그냥 올바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그쪽에서 그 제일 훌륭한 건 내세워라. 그 다음 북한군 특수군이 개입된 폭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내세워라.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그 압력에 굴복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을 앞에 연사분들이 너무 야단을 많이 쳐가지고 좀 그 야단을 많이 치면은 사람이 뺏기잖아요. 뺏기면은 우리한테 야단 쳐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김성태 의원의 이성에 호소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양측에서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박사님 어서오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어떻게든 망가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듯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경두 국방장관이 5.18 당시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선사과를 했는데 당시 삼공소 13대대장을 역임하신 병길남 장군님께서 그 발언을 듣고 화가 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이렇게 일시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애국심에 불타는 저희들이 이 울분을 이 자리에서 같이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18하고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5.18 때 제 특전사령부 상공수여단의 대대장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5.18 때 광주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특별히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한호 박사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기생으로서 저희 육사 4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도 저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저도 갔을 때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 박사의 그 집요한
그 영구력과 또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저희 동기생이지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사람이 아닌가. 저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잠깐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광주에 북한의 특수군 부대가 같이 섞여서 이렇게 한 것이 김영택 선생님은 아닌 광주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그 한 역사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 이것이 과연 그 사실 그대로냐 아니냐 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 광주 5.18하고 무관하냐? 저는 꼭 5.18이 현 정부가 탄생하는 모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이 풀릴 건 다 풀리고 또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만한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광주에 가 있던 제 대대장으로서 이게 이상하다 한 부분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5월 20일 밤에 광주역에 이렇게 대대가 다 포진돼서 국가계엄령 사태에 계엄군으로서 내려갔는데, 저는 부마 사태 때 대대장으로서 거기 가서도 또 저희가 임무를 수행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했는데, 광주는 부마 사태하고 전혀 양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면이 다른가? 다 들리시죠? 예. 야, 김성태 너도 듣냐? 그런데 첫째 밤중에 12시 넘어서 조금은 집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광주에. 뭐냐? 광주 시민들이요, 처음 다 일어나서 잠자지 말고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군인들이 와서,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처음 다 전라도 전라도 사람 군여자들 포함해서 막 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은 경상도에도 가서 군대 생활해봤고 전라도에서도 군대 생활해봤기 때문에 말소리를 대충 구분이 되는데, 이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아니야. 북한의 평양이면 한경도 그쪽 목소리야. 그걸 어떻게 하냐? 난 6.25 때, 1.45 때, 그때까지 황해도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1.45 때 피난 나왔기 때문에 북한 말씨도 또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게 내가 참,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이게 분명히 한국 사람 목소리가 있는데 흥분시키는 그 억양이나 말투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또 밤새도록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뭐 자동차를 타고 트롤 버스를 타고 막 우리 병력이라는 것은 1개 대대가 뭐 200~300명, 1개 공수여단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걸로 수만 명 있는 그 국도들하고 우리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부마 사태하고 영양상이 다른 거야. 그래서 하다가 뒤에서 돌멩이가 떨어지고 막 하다 우리 그때까지도 병력들이 총 한 자루 갖고 몽댕이 하는 왜 없어? 실탄도 대접 지급이 안 됐다고. 부마 사태도 그때도 안 냈고 왜 우리 시민들은 총쏠 일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본부에서 실탄을 갖고 있고 저 대검도 없어요. 아니 몽댕이 안 하고 총을 이기고 방독면 쓰고 이런 건데 이 수많은 사람이 돌멩이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거기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대장이 그 복부의 여단장한테 전화로 더 이상 우리 병력으로 지탱 못합니다. 저는 이 우리 병력을 철수를 건의합니다. 딱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우리 병력이 깔려 죽고 뭐
이거는 이거 완전히 이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볼 수 없어요. 개헌군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본부에서 그럼 철수를 해라. 어디로 철수합니까? 전남대학교로 철수하라 해서 전남대학교로 밤중에 철수를 하는데 철수하는 쪽에서도 막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 땅이지. 월남전에 가서도 이런 경우를 안 당했다고. 전투하면서 내원부대에서 내가 중대장도 했지만 이런 경우를 안 받았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이건 문제가 있는 데구나.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병력들도 몇 명 차에 깔려 죽기도 하고 이거 한 가지가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전남대학에 가 있는데 그 아침 새벽 뭐 7시 되니까 뭐 담 넘어서 시간 내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옆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고 우리 부대를 향해서 저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체 이게 내가 그 가면서 대대장 옆에 부전병에 총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대대장 내가 11월 8일 10시 반에 만나겠다고 했으니 가서 성실히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11월 8일 10시 반에 김영탁 회장을 비롯해서 회장단 3분이 갔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주요한 일정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비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냐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만은 알고 보니 11월 8일 오후 6시 그것도 일과시가 다 돼가지고 일종의 자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극단적인 의사와 편견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공모 과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쁜 놈. 그리고 김성태, 김경수, 이준대. 금요일날 개경수, 11월 이준대. 9일 목요일날 전속으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언제까지 응모를 하느냐, 9일부터 14일까지다. 오늘 저녁까지 응모를 다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은 아마도 김성태가 미리 점찍어놓은 조사위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만원 박사가 아까 말씀대로 조사위원회 출범 정지 청구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거기에 동참하는 원고 동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한 130명이 여기 서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홈페이지에 공모 요강을 보니까 엉터리야. 뭐가 엉터리냐? 첫째, 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예비 후보를 선정한 것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성태가 그 위원장이야. 분명히 조사위원들은 다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이미 2월 6일 공청회에서 이만원 박사가 쓴 5.18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는 책제를 이종명 의원이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걸 참고해가지고 5.18에 북한군이 나왔다는 것을 집어넣읍시다 해가지고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이 김성태 빼놓고 지만원은 당연히 조사 추천회의 멤버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성태가 제멋대로 일본 통항해가지고 공모 절차를 갖춘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중요한 절차,
주인도 아닌 녀석이 주인 행세를 했다.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내용에 가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임무를 부여해야 자기 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임무가 뭐야 되느냐? 5.18에 북한군이 넘었냐 안 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위원회 주요한 임무다라는 것을 부여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요구에 빠졌단 말이야. 마치 일선 지휘관한테 싸우러 가면서도 목표를 주어지지 않은 것 똑같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꼼수란 말이야. 고의적으로 뺀 거야. 빨갱이 앞잡이! 나는 북한군 개입용으로 하면 당연히 전문가는 지만우 박사가 예자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빼버렸단 말이야. 빼버리고 자격 요건을 얘기한 거 보면은 판결을 아주 국민 눈높이에 의견을 표시하고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해라. 이런 사람이 자격이 돼야 된다. 얘기하면서 법적인 조건이 뭐 판검사 5년 이상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그 법적인 요건만 내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공모를 가장한 사기 공개 모집이다 이런 얘기죠. 공개 시행하고. 그래서 이건 뭐냐? 다시 얘기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김성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닌데 김성태가 결정한 문제. 내용에 가서 북한군의 개입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격을 정했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모집 요강은 원천 부여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즉각 중단해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마감이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어제 제 명의로 국회 앞에 가가지고 이거를 기자회견을 하고 김성태하고 김병준 사무실에 갖다 줬습니다. 이거 뭔지 좀 알아라. 그리고 오늘 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성명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성명서 낭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충성!